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일상으로 다들 복귀하신 거죠? 날씨가 상당히 매서운 것 같습니다. 독감,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를 읽고 리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심리학은 우리의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파악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합니다. 저자 류시아는 하버드 대학교 학사를 거쳐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심리학 석사,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현재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브랜드 컨설턴트, 음악 프로듀스,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분야를 넘나드는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이 책에서는 8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사람은 누구나 게으름을 피운다라는 챕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주제에 대해 고민도 하고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어서 이 챕터를 더 깊이 다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게으름을 피운다. 저자는 대학 시절 지독한 미루기 환자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자만일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한 적도 많고 미루기를 지금도 하면서 후회하기를 거듭하고 있답니다. 미루기 환자들에게는 이상한 특징이 있다. 무슨 일이든 미루고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만 골라서 미룬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행동이 굼뜬 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손발이 잰 경우가 많다. 그런데 꼭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일에는 잰 손발을 활용하지 못한다. 왜 그러는 걸까?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자기 자신부터 이겨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미루는 버릇을 극복해야만 한다. 그러나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루는 버릇은 여러 복잡한 심리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힘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떠한 유형의 미루기 환자인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창작가들 중에 미루는 버릇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이를 극복하는 나름의 방법으로 고안해내기도 했습니다. 레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경우 매일 글을 쓰기 전 항상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한다. 남보기 부끄러운 차림을 하고 있어야 글을 쓰다 말고 외출하는 일이 없이 얌전히 서재에서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 허먼 멜빌 역시 심각한 미루기 환자로 유명했다. 모비딕의 중반부를 집필할 무렵 그는 아내에게 쇠사슬로 자신을 책상 앞에 묶어두고 목표한 진도를 나가기 전까지 절대 풀어주지 말라 부탁했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미루기 환자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마지막 순간까지 미뤘다가 막판 스퍼트를 내고 싶어하는 유형이다. 어떤 이들은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단숨에 일을 끝내는 느낌을 즐기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짜릿함을 느끼기도 한다. 둘째, 도피 심리에서 비롯된 미루기 환자이다. 해당 유형의 미루기 환자는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끝내고 나면 비판과 실패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가설을 세운다. 이처럼 항상 두려움을 가득 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일을 미루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선택의 어려움으로 미루기 환자가 된 경우이다. 이런 유형은 자신이 한 모든 선택이 옳은 것 같다가도 이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점점 일을 미루며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 유달리 충동적이고 스릴을 즐기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지만 싫어하는 일을 할 때에는 좀처럼 집중하지 못해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미룬다. 미루는 버릇을 고치고 싶다면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든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당장의 즐거움과 미래의 즐거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다.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 길들이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가 살고 있다. 이는 심리학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종의 비유인데 개인적으로 정말 생동감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는 당장을 즐기려는 우리의 일면을 대표한다. 녀석은 우리의 대뇌 변형계에 살고 있는데 대뇌 변형계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대뇌의 한 부위다. 예를 들어 요즘 한창 다이어트 중인 당신의 눈앞에 맛있는 과자가 놓여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당신의 전전두피질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밤에 간식을 먹으면 살도 찌고 건강에 안 좋아. 라는 이성적 판단을 하게 한다. 그러나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가 뛰어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지금 포장을 뜯어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지? 라고 회왕을 놓는 식이다. 물론 이때 과자를 내려놓는다면 전전두피질의 승리로 돌아간다. 그러나 과자를 하나 집어들어 그 맛을 보게 되면 원초적 감정을 일으키는 대뇌의 원숭이를 자극해 그 길로 개임은 끝이다. 미루는 병을 고치려면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의지는 언젠가 사그라질 뿐더러 피로감을 안기는데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는 우리가 피로를 느낄 때를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숭이를 놀이공원으로 보내는 것이다. 쉿! 원숭이에게는 비밀이다. 놀이공원은 거저 구실일 뿐이다. 사실 원숭이와 게임을 하며 녀석을 길들이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미끼를 투척해야 한다. 즉 목표를 설정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적은 다음 게임의 규칙과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연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30분 동안 지난 자료 정리하기를 게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바로 포상이다. 원숭이에게 30분 동안 자료 정리를 하고 나면 커피숍에 가서 맛있는 디저트를 먹자라는 보상을 내걸면 된다. 정해진 시간 동안 확실히 목표를 달성했다면 반드시 약속한 대로 커피숍에서 디저트를 먹으며 원숭이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물론 30분을 일하고 반나절을 쉬는 등의 과한 보상은 피해야 한다. 요컨대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어야 한다.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를 상대하려면 정말로 동물 길들이듯 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반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하면 머릿속 원숭이를 순종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일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더 큰 성취감을 얻으면서 선순환을 형성하게 된다. 미래지향적 인간 되기. 만약 사장이 퇴근 전까지 이 일을 끝내놓으세요. 못 끝내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분명 곧바로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사장의 말과 함께 데드라인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장이 연말까지 이 일을 끝내세요. 못 끝내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여전히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기에 연말까지라는 기한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길 테니 말이다. 당신은 지금 현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미래에 즐겁기를 바라는가?
문제는 현재의 느낌이 먼 이성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시간관을 가진 사람에게 미루는 버릇이 생기기 쉽다고 한다. 그 중 한 가지는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유형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전처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다른 한 유형은 자신이 무엇을 한다 해서 반드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명 운명론자다. 이들은 일을 미루든 말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어차피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는다. 낙관은 매우 긍정적인 마음가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시간관부터 바로잡아 멀리 보는 습관을 들이고 일을 미뤘을 때의 후환을 예상하며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줄 알아야 한다. 투두 리스트의 놀라운 효과.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하는 행동 자체에 이미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갔다 착각을 하고 이로써 압박감의 해소와 함께 약간의 성취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감은 사람을 해이하게 만들어 오히려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일부 미루기 환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기가 막히게 정리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루 종일 한 일은 리스트 작성뿐인 경우가 허다하다. 투두 리스트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빅3 법칙이다. 빅3 법칙이란 투두 리스트 중 매일 3가지 항목을 골라 우선적으로 완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먼저 이메일 회신하기처럼 하기 쉬운 일을 선택해 이를 우선적으로 완료한다. 요점은 쉽고 간단한 일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일을 선택한다. 매일 조금씩 진도를 나가면 도움되는 일을 고르면 된다.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할 것은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의지력은 마치 근육과도 같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려면 몸풀기를 해야 하듯 의지력을 키우는 데에는 마음의 준비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리학 용어 중에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말이 있다. 매듭짓지 못한 일을 마음속에서 쉽게 지우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미룰 때마다 사실은 그 일을 가슴에 담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포모도로 테크닉. 우리가 항상 일을 미루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멀티태스킹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그리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한다기보다는 끊임없이 주의력 스위치를 전환하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일 처리를 위해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포모도로 테크닉이다. 또 포모도로란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라는 뜻인데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토마토 모양의 키친 타이머를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테크닉이라 포모도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물은 타이머이다. 타이머를 준비했다면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하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매너 모드로 전환하고 이메일이나 일과 관련 없는 인터넷 창을 모두 닫은 다음 25분 후 알람이 울리도록 타이머를 설정하고 그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된다. 25분 후 알람이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5분간 휴식을 취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세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을 할 때에는 무조건 일에만 집중하고 휴식을 할 때에는 확실히 쉬어야 한다. 에필로그. 심리학자들은 후회를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 바로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후회와 어떤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일주 전과 같이 비교적 가까운 과거를 회상할 때 어떤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보다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한다.
그러나 5년, 10년, 심지어 반평생 이전의 과거를 회상할 때에는 어떤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후회를 압도한다.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을 후회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때를 기다려 뭔가를 이루려 하지 말고 꿈이 있다면 지금 바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라. 무슨 일이든 시작하려면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 자기 효능감을 잃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라. 또한 배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최적화하는 일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며 용감하게 현실에 도전하라.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심리적 안전지대를 벗어나 인생의 다채로움을 즐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그래야 먼 훗날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은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를 읽고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미루기 습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